청첩장 한 장이 정말로 이지혁과 지은호 사이 마지막 다리를 태워버린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불을 붙인 걸까? 이지혁은 텅 빈 머리로 카페 유리창 너머 어둑해지는 거리를 오래 바라보았다. 지은호가 문을 닫고 나간 뒤로 오수정이 한참 서 있다가 물었다. 지혁씨,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청첩장을 접었다 폈다. 접힌 자리마다 힌지에 남은 주름이 속내를 들킨 사람의 표정처럼 보기 싫게 걸렸다. 오수정이 한숨을 끌어올렸다. 지은호, 오늘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이대로 보내면 밤새 잠 못 자요. 이지혁은 그제야 입을 떼었다. 수정씨, 지은호 혼자 있게 하지 마요. 나 때문이든 아니든 오늘은 혼자 두면 안 돼. 오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그럼요. 근데 지혁씨, 한마디만요. 사람 마음은 조건표로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지혁씨가 고른 말이 상처가 된 거예요. 이지혁은 그 말이 정곡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로 인정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만 떨궜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다. 이지혁은 벨이 3번 가도록 묵묵히 두다가 받았다. 성재야, 받을 줄 알았다. 내 얼굴이 상상으로도 대충 그려져. 귀까지 식은땀. 괜찮아. 괜찮으면 다행이고. 근데 오늘 그 말 진짜였냐? 결혼 밀어붙인다고. 할 거다. 왜? 말했잖아. 아버지. 박성재가 짧게 숨을 삼켰다. 이상철 아저씨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 내 돈으로? 우리 집 돈이지 내 돈은 아니지. 성재야, 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늘건설이랑 연줄 잡는 걸 택했다고? 정보와 이름 적힌 그 청첩장, 너 손으로 만든 거야? 이지혁은 답 대신 길게 침묵했다. 박성재는 냉정하게 물었다. 이게 내가 평생 버텨온 기준이랑 어떻게 공존하는지 설명 한 번만 해봐. 아버지의 서류를 봤어. 무슨 서류? 퇴직금 일부, 사기당했다. 고문자리 준다는 말 믿고 투자했던 것들. 계약서엔 그럴싸한 도장이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위조였어. 아버지는 그걸 나한테 숨겼고 엄마도 몰라. 할머니랑 장수 어르신이 부업한다고 시작한 일도 엮여 있어. 거기엔 또 내 이름이 끼어 있더라. 내 신용으로 보증서 있었다. 박성재가 낮게 욕을 삼키더니 말했다. 어디까지 엮였는데. 할머니랑 장수 어르신이 판매원 계약금을 잃었고 지환이도 잠깐 빌려준 돈이 있어. 수빈이는 광고 협찬 계약을 꼬아서 집 주소로 택배를 보냈고 그게 개인정보 유출로 번졌어. 누가 실수로 여기저기 흘렸겠지 싶었는데 실수로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 즉, 누가 일부러 만든 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만히 역추적을 해봤지. 하늘건설의 자회사가 거기 물류를 맡고 있었고 그 자회사의 대주주가 정보화의 이모. 박성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럼 이건 거래네. 너한테 내민 청첩장, 사실상 구제금. 나도 그렇게 의심했다.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모른 척 하더라. 내가 뭐라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 가족 지키는 일은 때로는 칼끝을 맨손으로 잡는 거다. 그래서 나도 맨손으로 잡아본 거지. 그 칼끝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심장까지 관통한 거. 지금 실감하지? 실감한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다.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냐고.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아니,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움직였다. 알겠어. 그럼 다음 질문. 내가 오늘 내린 선택이 가족을 진짜 살리는 길이냐? 모른다. 그래. 그럼 마지막 질문.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한테 오늘 던진 말이 내 가족을 진짜 살릴 만큼 비싼 대가였냐?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통화를 끊고 나서야 이지혁은 지갑에 들어있는 낡은 카드를 꺼냈다. 대학 시절 동아리 명함이었다. 뒤에는 누군가의 볼펜 글씨가 남아있었다. 선배, 나 은호예요. 오늘 발표 망쳤는데 선배가 말해준 거 기억날 것 같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 조그만 문장이 그때는 위로였고 지금은 증거였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는지에 대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자 이상철이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국물을 덮이고 있었고 조옥래는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꾹 참는 듯했다. 이상철이 먼저 말했다.
지여가, 반지 너 왜 그리 큰 돈을. 아버지, 제 돈 쓴 거예요. 내 돈이면 뭐든 옳은 거냐. 사람 사는 꼴이. 아버지는 남 탓부터 하시겠죠. 근데 이번만큼은 제 탓이에요. 제가 선택했어요. 김다정이 나왔다. 그만해요. 두 사람.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말하지 마요. 이상철이 낮고 느리게 말을 이었다. 고문자리 준다는 말, 내가 귀가 얇았다. 근데 내가 알아차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너는 너대로 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내가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 알아차렸고 그래서 제가 손을 썼어요. 결혼? 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김다정은 국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여가, 내 마음에 누가 있지 않니? 엄마, 그 얘긴 지금 말하기 어렵네요. 이상철은 고개를 돌렸다. 사람 마음이 어려운 건 맞다. 근데 내가 택한 길이 누구한테 빚을 지운다 해도 그 빚은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조옥래가 방에서 나와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내가 한 짓도 빚 맞다. 콩나물 팔아 용돈 벌겠다 한 게 이 지경 될 줄 몰랐다. 그 사기꾼들 목소리는 또 어찌나 살갑던지. 노인네가 무슨 판단을 하겠냐. 이지혁이 웃음도 울음도 아닌 소리를 냈다. 할머니 탓 아니에요. 누구나 걸려요. 이지환이 그때 들어왔다. 팔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었다. 형, 강호가 오늘 또 사고 칠 뻔했어. 대출 받았던 데서 전화와서 협박성 멘트 날렸더라. 내가 데려다 놓고 설득했는데 표정이 글쎄 위험해. 김다정이 놀랐다. 순이 언니는 알아? 모르시는 눈치였어. 누나 아니 엄마, 말 돌리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 형, 이 판 누가 키운 건 맞는 것 같아. 강호한테 돈 빌려준 애들이 쓰는 템포가 이상하더라고. 통화 녹음을 들어봤는데 업체 이름이 하늘물류 파트너. 이지혁이 눈을 치켜 세웠다. 하늘물류? 하늘건설 계열 맞지? 이상철의 눈빛이 굳었다. 너희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아버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김다정이 사람들을 쓸어보며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 의심하는 말부터 줄이는 거야. 누구든 오늘 잠은 자야 해. 그 밤, 지은호는 정순이의 식당방 한 칸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오수정이 옆에 앉아 콧물을 건넸다. 은호야, 너 오늘 내내 말장난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너도 지금 스스로한테 말장난 중이야. 나는 속았다. 나는 기만당했다만 붙들고 있잖아. 그럼 뭘 붙들어? 왜 속았는지, 왜 그걸 믿고 싶었는지, 왜 그 사람이 멋져 보였는지 그걸 붙들어. 지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선배는 늘 선배였어. 커피잔에 얼룩이 남아있으면 행주로 닦던 사람이었지. 숫자는 정확했어. 택배 상자 각을 꼭 맞춰 세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정리해보면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였어. 그 자유가 결국 나가 아닌 다른 걸 고르는 말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멋이라고 생각했네. 오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멋은 값이 싸. 책임은 값이 비싸. 오늘 은호는 비싼 걸 샀어. 상처지만 그것도 결국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질 건 딱 하나야. 다시는 나를 속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만든 내 기대를 버리는 것. 좋아. 그럼 내일은 뭐 할래? 일. 카페 인테리어 새로 들어온 건 하늘건설 계열 사무동이야. 오수정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런데도? 그래서. 왜? 내가 봐야 해. 내가 일하는 곳, 내가 파는 디자인, 그 사람들과 엮이는 길. 내가 피해 다니면 평생 그늘이 되니까. 똑바로 보고 판단해야지. 오수정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물었다. 근데 무섭지 않아? 무서워. 그래서 더 할 거야. 무서움은 거짓말과 잘 붙는다. 내가 거짓말 안 하려면 무서움을 견뎌야 해. 다음날 아침, 하늘건설 사무동 로비에서 지은호는 프로젝트 담당자와 마주 앉았다. 담당자는 형식적인 미소로 말했다. 지 디자이너님, 콘셉트 시안 잘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 조정 가능 범위를 알려주세요. 대신 재질은 함부로 못 바꿔요. 사용자의 피부가 먼저 만나는 게 공간이에요. 담당자가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드릴 말이 있습니다.
사내에서 지 디자이너님 성함이 오가요. 이유는 아시겠죠? 청첩장 때문인가요? 그건 건 문제고요. 속 문제가 있죠. 정보와 이사와의 약혼이 공지되면 일부 인사들이 이지혁 대리님의 과거 동아리, 카페 인연을 들춰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루머가 저는 제 일을 하러 온 겁니다. 루머는 루머 쓰는 분들 지갑에서 해결하시고요. 강단 있으시네요. 일을 오래 하려면 필요한 자질입니다. 담당자는 짧게 웃고는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하늘물류 전략실 김도원이었다. 순간 하늘물류하는 글자가 어젯밤 통화의 잔음을 깨웠다. 지은호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다. 전략실이면 외주 계약도 보십니까? 네, 대부분. 노인 대상 판매원 계약 같은 것도요? 김도원은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동자에 살짝 굳은 빛이 지나갔다. 무슨 말씀인지 사람들이 예상보다 빨리 늙는 얼굴로 찾아와요. 계약금 돌려달라는 얼굴로. 그 계약서에 찍힌 도장, 위조가 의심되던데요. 김도원이 자리에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디자이너님, 오늘의 안건은 인테리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하려는 건 공간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고 들려오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계약은 공간의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이 건물의 얼굴도요. 그 말 기록해 두겠습니다. 기록만 하지 말고 고치세요. 권한 바뀝니다. 권한은 외투 같아요. 추우면 껴입으면 돼요. 의지만 있으면. 둘 사이에 짧고 진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가르는 벨소리. 김도원이 전화를 받더니 나간 사이 다른 사람이 로비로 들어왔다. 박성재였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 찡그림과 미소 사이에 어딘가에 걸린 얼굴로 인사했다. 지은호 씨, 박성재 본부장. 이런 데서 뵙네. 일 때문에요. 나도 일 때문에. 둘은 잠깐 상대의 얼굴에서 말을 골랐다. 박성재가 먼저 정리했다. 지은호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나는 지혁이 내 앞에서 오늘의 모습을 보일 줄 몰랐다. 그놈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 비겁해도 우아한 척을 할 줄 알았거든. 어제는 우아함 대신 진실을 골랐네요. 진실은 칼 같아요. 맞으면 아프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왜 보자고 했는지 궁금했다. 제가 먼저 보자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럼 내가 궁금해서 물을게. 너는 지혁을 미워하니? 지은호가 길게 숨을 뱉었다. 미워하는 건 너무 쉬워요. 쉬운 건 오래 못 가요. 저는 오래 가는 걸 고르는 편이에요. 그럼 뭘 고를 건데?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확인을요. 하늘물류, 판매원 계약, 위조 도장, 약혼 발표, 이 연결고리는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득을 받는지 명쾌하네. 본부장은 이 연결고리에 끼어 있나요? 박성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집안이 만든 이음새를 본다.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의 문제보다 끼어 있다면 어디를 눌러야 부서지지 않고 고쳐지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고치려는 의지는 있어요? 그 의지가 없었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지. 그럼 하나만 도와줘요. 정보화 씨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박성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 사람을 왜? 청첩장의 상대가 누군지 얼굴을 보려고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이 약혼을 받아들이는지 그 표정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잠시 후 박성재가 짧게 끄덕였다. 오늘 저녁 비공식 자리 있다. 오겠나? 가죠. 그날 저녁 작은 와인바의 안쪽 자리에서 정보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대로 반듯한 자세, 정갈한 말투, 그리고 예상과 달리 눈동자가 자주 흔들렸다. 박성재가 소개했다. 정이사, 여기 지은호 씨. 카페와 인테리어 일을 하는 분. 정보화가 손을 내밀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은호가 정중히 악수했다. 저도요. 잠깐의 공손한 말들이 오간 뒤 지은호가 곧장 본론을 꺼냈다. 정이사님, 제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묻겠습니다. 이 약혼 행복해지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멈추려는 건가요? 정보화가 표정을 다듬었지만 손가락은 잔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적인 질문이네요. 공적인 선택이라 생각해서요. 행복과 멈춤은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봐요. 때로는 멈춤이 행복을 보호하니까. 누구의 행복을요?
정보와는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안. 그럼 이 지역의 행복은요? 그분의 행복은 그분이 정하셔야죠. 그럼 제 질문을 바꿀게요. 정 이사님은 이 약혼을 통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나요? 잠시 침묵이 뚝 떨어졌다. 정보화가 천천히 말을 골랐다. 나는 이름을 잃고 책임을 얻습니다. 이름을 잃는다? 사람들에게 나는 보화가 아닌 하늘건설로 호명될 거예요. 대신 그 이름이 지켜온 숫자와 건물과 사람들의 삶을 지켜야 하죠. 책임의 모양이 너무 단단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부서져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왜요? 내가 만든 빚이 있으니까요. 지은호의 표정이 변했다. 정 이사님이요? 정보화가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하늘물류와 판매원 계약 내 책임선 안에 있습니다. 박성재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멈췄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어르신들을 끌어들이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설계. 왜요? 차내성과 압박과 외부 파트너의 유혹이 겹쳤어요. 숫자는 예뻐졌고 보고서는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현장은 울었어요. 나는 그 울음을 뒤늦게 들었고 돌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약혼으로 덮는다? 덮으려는 게 아니라 멈추고 돌리려는 거예요. 하늘물류 구조를 갈아엎으려면 내부 권한이 필요해요. 약혼은 그 권한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 꼭 이 지역이어야 하죠? 그분은 우리 집안과 거래할 수 있는 드문 사람이라서요. 깨끗하다는 평판도 있고 숫자를 볼 줄 알고 무엇보다 가족에 약해요. 나는 그 가족을 지렛대로 쓰는 빚을 졌고 이제 그 지렛대를 제자리에 놓으려면 그분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도 정직하다는 느낌은 받아요. 근데 정직하다는 게 당당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직한 대가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건 그게 바로 비겁함이니까. 비겁하다는 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꾸려 합니다. 그럼 순서부터 바꾸세요. 약혼 공지보다 먼저 환불 공지를 내세요. 위조, 도장 사건은 고발하세요. 하청의 이름으로 덮지 말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지렛대에서 내려놓으세요. 정보화는 잔을 비웠다. 지렛대에서 내려놓는 순간 내가 가진 칼끝이 사라지면 어르신들에게 환불할 힘도 사라집니다. 박성재가 그제야 끼어들었다. 정 이사, 당신 말은 이해해. 하지만 그 계산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의 심장을 담보 잡는 셈이야. 정보화가 박성재를 똑바로 봤다. 박 본부장님, 당신은요? 당신 집안은 늘 깨끗한 편이었나요? 박성재가 얇게 웃었다. 깨끗함은 포즈다. 나는 포즈를 줄여보려 애쓰는 편이다. 그 애씀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면 고맙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정순이었다. 엄마? 은호야, 가게 문 앞에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른다. 계약금 돌려달라고.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강호가 어제 그쪽이랑 뭐 했다며. 너 빨리 와줄 수 있니? 통화를 끊자마자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봐야겠어요. 박성재가 차키를 내밀었다. 나도 가겠다. 괜찮습니다. 저희 집 1입니다. 집 1이라서 더 가야지. 정보화는 둘을 번갈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정 이사님이요? 내 책임이라고 했으니까요. 세 사람은 각자 차로 움직였고 식당 앞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목소리는 격했고 손가락은 날카로웠다. 정순이는 식탁 모서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전 그냥 밥을 팔아요. 그때 한 남자가 서류를 흔들었다. 여기 도장, 여기 주소, 여기 전화번호. 이 집에서 서류 받은 걸로 돼 있잖아. 당신 딸, 지은호. 그쪽이 설계한 거 아니야? 지은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 서류, 제 사인이 아닙니다. 그 도장, 위조예요. 남자가 웃음을 튕겼다. 다 위조래. 요즘 젊은 것들 입만 열면 위조래. 그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요. 진짜 위조예요. 김도원이었다. 낮에 로비에서 만난 그 사람이 경찰서에서 볼 법한 엄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법무팀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김도원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하늘물류 전략실 김도원입니다. 오늘부로 판매원 계약 전면 중지.
위조 도장 전수조사, 환불 절차 개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이 서류에 연락처 남기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정순이가 그제야 어깨를 내렸다. 지은호가 물었다. 왜 오셨어요? 기록만 하겠다고 했다가 고치라는 말이 자꾸 머리에 남아서요. 권한 받기라며요. 권한을 껴입었습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고함이 났다. 지강우였다. 누나, 너 거기서 빠져. 저 자식들 오늘 밤 또 올 거야. 지강우의 얼굴은 초조와 두려움이 뒤섞였고 손에는 깨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강우야,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누나, 나 잘못했어. 근데 나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누나 이름으로 서류 만들어서 내미는 걸 봤어. 내가 도장 가져다 줬거든. 누나가 카페에서 쓰는 그 도장. 나 진짜 미안해.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은호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누구야? 이름 모르겠는데 얼굴은 기억해. 선글라스 끼고 있었는데 나 사진 찍었다. 지강호가 서둘러 휴대전화 앨범을 열어 깨지지 않은 화면에 남은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의 옆얼굴, 턱선, 귀 모양. 사진을 들여다보던 박성재가 굳어졌다. 지역이다. 모두의 시선이 박성재에게 쏠렸다. 장난하지 마. 지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성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잠깐만. 그 옆얼굴이 지역과 비슷하다는 거지. 지역이 아니라 잠깐. 그는 사진을 더 확대했다. 귓불의 작은 점, 목의 흉터, 손등의 상처. 아니야. 저 상처는 지역이 고등학교 때 운동하다 생긴 상처랑 위치가 달라. 지강호가 급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저 사람이 왼손으로 펜 잡았어. 지역 선배 오른손잡이잖아. 정순이가 어지러움을 붙잡듯 싱크대를 짚었다. 그만들 좀. 사람 이름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러나 지은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또 하나의 의심이 떠올랐다. 누구지 누구를 닮았지. 김도원이 엄숙하게 말했다. 우리 쪽 내부자일 겁니다. 위조 도장 사건은 외부 정보만으로는 힘들어요. 내부 결제선, 배송 라인, 도장 보관 장소까지 알아야 하거든요. 박성재가 낮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다. 정이사, 당신 팀에서 뭔가 빠져나갔다는 뜻이네. 정보화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찾아냅니다. 그때 또 다른 벨소리가 울렸다. 이번은 이 지역의 전화였다. 발신자는 이상철. 아버지, 지여가 급한 문제다. 누가 집으로 서류를 보냈다. 내 이름, 그리고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출생신고 원본 복사본이야. 한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이 지역은 식당 문턱에 서서 숨을 쉬는 것도 잊은 듯 했다. 출생신고 왜 그게 지금? 거기엔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김다정이 눌린 울음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다. 지여가 엄마가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하세요. 너는 우리 결혼 전에 내가 잠깐 실수로 얽힌 사람이 있었어. 헤어졌다고 믿었는데 내가 그때 이상철이 대신 말을 이었다. 지여가 내 피가 아니라는 얘기다. 근데 나는 너를 내 피로 키웠다. 그게 진실이다. 박성재가 숨을 삼켰다. 지강호도 말문이 막혔다. 정순이가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정보화는 무표정 속에서 눈을 깜빡였다. 김도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은호,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낯선 모양으로 맞물렸다. 하늘건설, 위조 도장, 약혼, 빚, 그리고 출생의 비밀.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선배. 이 지역이 고개를 돌렸다. 지역 선배. 응. 이제 우리 같은 질문을 서로에게 해야 할 시간 같아요. 질문?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내게도, 가족에게도, 당신 자신에게도. 어떻게? 거짓말 없이. 약혼을 미끼로 삼지 말고, 빚을 칼끝으로 쓰지 말고, 출생의 비밀을 방패로 삼지 말고. 쉽지 않다. 나는 쉬운 걸 하자고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정보화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럼 나도 질문할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약혼을 철회하고
하늘물류를 고발하면 당신들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나요? 지은호가 답했다. 편이라는 말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진실의 편에 설 거예요. 박성재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내 집안에 칼을 대보겠다. 김도원이 서류를 들었다. 나는 이 문서로 시작하겠다. 사람들 눈동자에 서로 다른 결심이 번졌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다. 낯익은 옆 얼굴, 그러나 오른손에 펜을 쥐지 않은 왼손잡이의 손, 귀의 점 대신 작은 흉터, 입꼬리에 얕은 상처. 그리고 그 사람이 낮게 말했다. 누구 찾으세요? 모두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정순이가 더듬었다. 당신 누구? 그 남자가 미소를 흘렸다.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이지혁의 동생입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한번 접혔다 펴지는 듯했다. 이지혁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동생?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지혁 씨와 저는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간호사 손에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위조 도장 사건의 진짜 설계자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숨이 하나로 모였다가 터졌다. 지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름이 뭐죠? 남자는 잔잔하게 웃었다. 이강운. 이름만큼 운이 좋은지 오늘 확인해보죠. 그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낯익은 문장 하나가 크게 찍혀 있었다. 하늘건설. 그리고 그 아래 마치 누가 일부러 적어둔 듯한 짧은 문장. 오늘 밤 약혼 발표 전까지 오십시오. 모든 답은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봉투를 열지 못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에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누군가가 움직이는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힐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둡게 울리던 휴대전화 하나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발신자명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다. 보아. 그녀의 메시지는 한 문장뿐이었다. 지금 약혼을 취소합니다. 대신 고발을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아직 아무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그 봉투를 연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진짜로 사랑했고 누가 진짜로 속였으며 누가 진짜로 빚을 갚으려 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